안녕하세요. 김모밀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이가 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저희 집 첫째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거의 이제 3, 4, 5, 6, 7, 한 5개월이 지났어요. 근데 정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유치원 다닐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아마 애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배우는 그런 말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,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저희 그 반 아이 중에 형이 있거나 이러면 욕 이런 것도 좀 배워오고 막 이래요. 그러니까 욕을 한다고 하면 애들이 뭐 어떤 욕을 할까 되게 궁금하지만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도 하는 애들이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지만 그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욕 이런 것도 하고, 그리고 뭐 뒤질래, 죽을래, 뭐 죽인다, 뭐 이런 거는 너무 흔하게 이제 쓰는 거죠. 거기에다가 막 똥, 바보, 멍청이 막 이러면서.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저희 아이가 막 심하게 쓰지는 않지만 좀 죽을래, 죽일래, 뭐 엄마 뭐 돼질래가 무슨 뜻이야, 뭐 이런 것만 좀 들어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욕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다니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아이들이 좀 심하게 욕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져요. 쟤네는 왜 저런 말을 쓸까.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의 이제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,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욕이 이런 거예요. 좀, 나 쎄. 나 멋져. 나, 그리고 막 이만한 사람이야. 막 이런 거. 마치 이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, 뭐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, 그리고 이제 욕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세고 강하고 천하무적이 되고, 그리고 어른이 되고, 난 너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야, 강한 사람이야,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나 봐요. 그래서 좀 강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. 나는 너를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너를 뭐 제압할 수 있어,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 우리가 언어를 새로 배우면 새로운 말을 자꾸 쓰게 되듯이 그 욕도 약간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, 또 나 자신을 굉장히 이제 큰 존재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더 하고요. 근데 이제 저학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애처럼 초등학교 이제 방학 직전인데, 요즘 됐을 때 아이들이 자꾸 이제 욕을 한다든지 집에 와서 엄마 그건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힘들어요.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건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마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아이 마음은 이제 부당하게 느끼는 거죠. 왜냐면 나쁜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왜 나는 쓰면 안 되지? 그리고 내 친구가 나한테 바보, 멍청이, 혹은 뭐 죽을래? 뭐 돼질래? 뭐 그 가운데 손가락 욕도 하고 막 이랬는데, 그럼 나는 쓰면 안 돼?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 얘가 이제 소도둑이 아니라 벌써 그 바늘 도둑이 아니라 소도둑이 된 느낌인 거죠. 그래서 그 소도둑이 바늘 도둑 된다인 것처럼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엄마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미 되게 나쁜 아이, 불량한 아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.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어쩔 수 없이 가끔 쓰게 되고 또 엄마한테 물어봤을 뿐인데, 그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엄마는 나를 나쁘게 생각해, 왜 나를 나쁜 아이 취급하지,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거는 엄마 몫이니까 어쩔 수 없고, 아이한테 알려줘야 될 거는 그 말을 쓰지 마,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소용이 없대요. 왜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쓰고 또 어떤 아이가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안 쓰기도 사실 쉽진 않은 거죠. 그런데 다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이제 카드, 뭐 포켓몬 카드 아니면 공룡 카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
뭐 칭찬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중한 거에다가 막 동생이 낙서를 하든지 그 카드를 마구마구 찢어놨든지 욕이란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욕이란 네가 소중한 어떤 것에 막 그걸 훼손시키고 그걸 망가뜨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부수고 막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욕이다 라는 걸 일단 알려주고요.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, 되게 싫네,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주는 게 좋죠. 그러니까 그 말이 나쁘다, 그러니까 쓰지 마,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, 그거는 못된 사람이나 하는 말이야, 요 말은 정말 이 말이 쉽고 하고 싶지만 이 말은 싹 빼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거.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이 욕 말고도 뭐 죽는다, 죽인다,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 범죄 영화 이런 걸 떠올리게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. 왜냐하면 아이에게 죽음이랑 그냥 이렇게 눈을 감거나 깨꼬닥 하고 기절만 해도 죽는 거고,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발로 뻥 찼는데 저 멀리 안 보이게 사라지는 거, 이런 것도 사실 죽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범죄도시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죠.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를 실수하는 어떤 실패의 과정,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듯이 그거는 하나의 어떤 실수하는 과정, 그리고 발달의 초입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 나가야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거는 거의 뭐 범법행위, 범죄와 같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그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아이가 좀 예전과 다르게 너무 학교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와 친밀감도 좀 떨어진다든지, 그리고 아이는 하고 싶은데 엄마는 못하게 하는 거, 아니면 아이는 안 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하게끔 하고 싶은 거,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갈등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아닌데도 또 그 나름대로 되게 힘들어지는 갈등들, 그리고 아이의 새로운 성장, 그리고 엄마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. 그럴 때마다 아이한테 하지마, 그거 안 좋아, 나빠,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그 말을 아이 눈높이에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시행착오 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의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도 그냥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해줘. 네가 그런 말을 벌써 알다니 엄마가 참 당황스럽다. 그런데 그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고 아이 눈높이에서 또 설명해주고 해서, 엄마는 가능하면 네가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, 하지마,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표현, 이런 게 좀 더 좋고요.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, 아이가 그 말을 이제 쓰려고 할 때 그 훼손된 카드,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하지마 해, 이런 거를 좀 말을 듣는 건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는 어느 정도 말을 듣지만, 얘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로 넘어가면 점점 더 자기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,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점점 더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이제 공부를 해라 마라 할 때도 아이들이 부모와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, 그리고 부모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더 잘 듣게 되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점점 어떤 친구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적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토로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들, 그리고 아이가 뭐 욕을 배운다든지 이랬을 때 엄마가
아이에게 일단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걸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콜라 먹는 아이도 있고 우리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햄도 먹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좀 완전히 그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이들 뭐 유기농 먹이고 공기 좋은 데 살게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고 이건 사실 어렵고 그냥 언제가 됐든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인데 그걸 더 접할 수도 있고 덜 접할 수도 있겠죠. 게임이 됐건 뭐 유튜버 됐건 욕이 됐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 눈높이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를 좀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, 요런 거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네요. 네.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육아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. 앞으로도 계속 육아 코칭이나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. 좋아요,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.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